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부같이 하얗고 순해 보이는 얼굴과 다르게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일할 땐 참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인데 제가 뭐 물어보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는 그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다정한 태도도 참 매력적이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약속하고 신혼집 알아보던 중에 남편이 더 좋은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게 되었고, 저희 신혼집도 자연스레 그 회사 근처로 정해졌습니다. 친정도 멀리 있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마냥 좋았습니다. 소박하게 꾸며진 저희의 신혼집을 쓸고 닦고 근처 슈퍼에 가서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 갸웃거리며 장을 보고 남편을 생각하며 요리를 하다 보면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함께 맛이 애매한 저녁을 먹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둘뿐인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특별했습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했을 때도 딱히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집에서 엄청 사부작거렸습니다. 태교한답시고 인형도 만들고 아기 양말도 만들고 뜨개질로 모자도 떴습니다. 바느질도 삐뚤고 어딘가 엉성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죠. 애기들 읽는 책도 몇 권 사놨는데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심심할 틈이 없더라고요. 입덧 대신에 먹덧이 와서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덕분에 임신 기간 동안 20kg가 쪘지만 그래도 첫 출산이라 그런지 금방 빠졌습니다. 아무튼 나름 혼자서 알찬 임신 기간을 끝내고 4kg에 육박하는 아들을 출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땐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는 그냥 낳기만 하면 혼자 알아서 크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애 키우는 걸 보고 자라질 않았으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안 알려줬고요. 그런데 세상에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일으키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눈물도 줄줄 나고, 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는 오는데,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알지도 못하겠고, 정말 따라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실제로 여러 번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지만, 남편도 아빠가 처음이라, 맨날 퇴근하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오는 애 안아주고 엉망인 집 치워주고 밥 차려주고 참 그 시절에 흔치 않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울어도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던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덕에 아들 신생아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시 생각해도 그때 정말 힘들었네요. 한 아들 6개월쯤부터는 좀 할만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좀 잘 수 있었고, 애 낮잠 자는 사이에 후다닥 밥 먹고, 애 노는 사이에 얼른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돼지우리인지 집인지 싶었거든요. 지저분한 집 보면 더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집도 정리되고, 저도 좀 사람답게 먹고 싸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들 키우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잠깐 동안 육아가 체질인가 생각하기도 했었네요. 역시나 아이 낳고도 가만히 못 있던 저는 아이 데리고 밖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주로 집 근처 가거나 버스 타고 나가곤 했습니다. 놀이터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공원도 가고 둘이 참 많이 돌아다녔죠. 한 2년 정도 열심히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들과 둘이 노는 게 외롭더라고요. 반복되는 육아로 심신이 지친 것도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어른과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집에 와서 애랑 놀아주느라 바쁘다가 둘이 있는 시간은 밤에 1시간 정도인데 그마저도 쌓인 빨래 개거나 설거지 하느라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거든요. 어른과의 대화가 참 고프더라고요.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떠들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새돌 무렵 때였는데 옆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갔다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또래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있어도 거의 남자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그 애가 참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만큼 작은 머리핀을 하고 있고 신발에 리본도 달려 있고 옷도 엄청 앙증맞고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저희 아들 막 뛰어다니면서 흙 퍼먹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예뻤습니다. 아이가 얌전히 앉아서 소꿉놀이를 하길래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얌전히 노나 봐요. 저희 아들은 맨날 뛰어다니기 바쁘거든요. 아, 안 그래도 저 아이가 아까부터 계속 뛰어다니길래 안 힘든가 했는데 어머니셨군요. 체력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요. 체력이 넘쳐서 매일 놀이터 찾아다녀요. 저도 거의 매일 나오는데 처음 뵙네요. 저희는 옆 동네 살아요. 동네에 큰 놀이터가 없어서 찾다가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이 엄마랑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예쁜 여자아이와 저희 아들이 동갑이었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지수라고 했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하는 대화였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1시간을 떠들었습니다. 지수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다음날 또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면서부터 벌써 다음날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얼른 또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갑내기 아이를 키우며 외로웠던 저희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놀이터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의 집에도 놀러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수 엄마도 저처럼 동네에 친구가 없고 친정도 멀어서 심심했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라 딸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육아가 그토록 재밌는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애들이 동갑이니까 공감대가 더 많았습니다. 요즘은 뭘 해서 먹이는지, 팬티는 언제부터 입혀야 하는지, 책은 어떤 거 읽어주는지 등 육아 정보를 나누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옆 동네라 초등학교는 따로 갈 줄 알았는데 같은 곳이 되었더라고요.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애들도 학교에 아는 친구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괜히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같은 초등학교까지 보내게 되니까 저와 지수 엄마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초등학생 엄마가 되니 신경 써야 할 게 좀 많아야 말이죠. 민호는 줄넘기 할 줄 알아요? 우리 지수는 아직 하나도 못해서 큰일이에요. 어머, 그래요? 이따 애들 끝나면 줄넘기 들고 나갈까요? 민호한테 지수 좀 도와주라고 해야겠다. 저야 너무 좋죠. 고마워요, 민호 엄마. 아, 지수는 반에서 종합장 챙겨오라고 하던데 민호는 안 챙겨도 된대요? 민호는 얘기 없던데 이 녀석 또 알림장 안 가져왔나 봐요. 아유, 못 살아. 함께 전투를 하는 전우가 생긴 기분이었달까요? 친구 이상의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라서 받았는데 지수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이 엄청 시끄럽고 지수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하도 울어서 쉰 목소리 같다고 할까요? 지수 엄마는 목이 메이는지 심호흡을 한참 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민호 엄마, 내가 지금 사고가 나서요. 집에 지수가 혼자 있는데 좀 가줄 수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수 아빠랑 지수 엄마랑 친척 집에 잠깐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 전에 돌아올 예정이라 지수한테는 학교 끝나면 집에서 숙제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고 응급실에 가게 되어 겨우 정신 차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집에 전화했는데 지수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11시가 다 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지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뛰어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지수야, 이모야, 어디 있니? 제가 부르니까 지수가 방에서 엉엉 울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일단 부모님 사고 난 건 말 안 하고 사정이 생겨 늦는다고 하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훌쩍거리면서 자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그날 지수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자고 깨어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엄마, 괜찮은 거예요? 민호 엄마, 어떡해요? 지수 아빠가... 사고 후 응급수술에 들어간 지수 아빠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절로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는 지수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빠의 빈자리를 받아들일지 걱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날이 밝았을 때 잠에서 깬 지수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지수는 한참 동안 오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히 연차를 냈고 남편이랑 저랑 아들이랑 지수까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작은 아빠라는 분이 상주로 계셨습니다. 지수 엄마는 환자복 차림으로 있었고요. 당분간 입원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운 건지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고 눈이 퀭했습니다. 지수 엄마, 지수는 걱정하지 마요. 태어날 때까지 맡길 곳 없으면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밥도 잘 먹이고 학교도 잘 보낼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마음 추스려요. 지수 엄마는 고맙다며 당분간 지수 좀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를 돌보게 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 생각하고 지극정성을 다했죠. 실제로 귀한 손님이기도 했고요. 지수가 항상 밝고 활기찬 아이였는데 지수 아빠 그렇게 되고는 기운이 하나도 없길래 매 끼니 영양 가득하게 잘 차려줬습니다. 고기 반찬 빠지는 날이 없었고 나물 반찬도 매번 새로 하고 지수가 평소에 잘 먹던 반찬들도 골라서 해줬었죠. 지수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평소에 솥밥도 자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무쇠솥을 사서 밥을 지어서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뿐만이겠어요. 지수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수 데리고 지수 엄마한테 갔습니다. 지수야, 이모 힘드시니까 이제 매일 오지 마. 여기 너무 멀어. 괜찮아요. 나도 이렇게 지수 엄마 괜찮은지 한 번씩 보니까 좋죠 뭐. 몸은 좀 어때요? 혼자 병원에 있기 힘들지 않아요? 반찬 좀 싸왔는데 먹어요. 병원 밥은 싱겁다고 하더라고. 매번 고마워요. 내가 이거 꼭 갚을게요. 우리 사이에 무슨 회복에만 집중해요. 지수는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지수 엄마가 참 예쁘장하게 생겼었는데 얼굴까지 다친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도 많이 다쳤었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걱정되는데 지수는 오죽할까 싶어서 더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저보다도 더 지수를 잘 챙겨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자기 친동생 하나 둔 것처럼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다정하고 야물딱진 아이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수가 부모님 생각나서 조금 울먹인다 싶으면 얼른 가서 휴지 챙겨오고 일부러 지수 웃으라고 웃긴 표정하고 농담하고 수수께끼 내고 또 아들이 아침에는 맨날 늦잠 자던 아이라서 몇 번은 불러야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온 뒤로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지수 깨워서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갈 때 지수가 힘이 없어 보이면 가방도 들어주면서 말이죠. 심지어는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을 몽땅 지수한테 양보했으니 말 다 했죠 뭐.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기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단짝 친구라고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 보니까 좋으면서 또 짠했습니다. 아들이 맨날 엉뚱한 행동으로 지수를 웃겨줘서였을까요? 지수는 저희 집에 있는 한 달 동안 차츰 아픈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웃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곤 했죠. 그리고 드디어 지수 엄마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드디어 엄마랑 집에 갈 수 있다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모,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맨날 이모 밥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모랑 민호랑 다 같이 오셔서 밥 먹어요. 알겠죠? 그래, 지수야. 꼭 그러자. 그렇게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쩐지 집안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수의 존재감이 컸나 봅니다. 며칠 뒤, 지수랑 지수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었는데 속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호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꼭 은혜 갚겠다고 했는데 저희 이사 가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 왜 어디로요? 멀리 가요? 네. 저희 이모가 식당을 하시는데 자리 하나 내줄 수 있다고 하셔서 거기서 일해보려고요. 애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아쉽고 속상했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수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모녀가 새로운 곳에서 부디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수네가 이사가는 날 아들이랑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랑 아들도 그렇고 지수네도 그렇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의 모녀가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갔고 그렇게 지수네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수네와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사간 직후에 전화가 한 통 오긴 했는데 그 이후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수네 이사가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집에 붙어있지 않아서 전화가 온지 모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나중에서나 사게 되었거든요. 지수 엄마만 저희 집 연락처를 알고 저는 지수가 이사간 집 번호를 모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억 속에서도 지수네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어릴 적에 맨날 첫날 뛰어다니고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던 개구장이 아들은 공부를 무척 잘하는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땐 한글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팬티바람으로 뛰어다니면서 공부 안 한다고 소리쳤거든요. 초등학교 가서도 한글을 몰랐고 1학년 가을이 되어서야 겨우 한글을 뗐습니다. 그래서 공부머리는 없나 보다 싶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맨날 운동시키고 놀러 다녔습니다. 태권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남편이랑 아들이랑은 등산을 자주 다녔는데, 한겨울에도 날다람쥐처럼 산을 잘 올랐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려나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0점은 수없이 받아왔는데, 100점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럴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호야, 너 친구 거 보고 썼어? 이거 네 시험지 맞아? 선생님께서 채점해 주신 거 맞지? 정답은 맞는데. 아, 엄마, 이번엔 저도 공부 좀 했다고요. 난생 처음 100점을 맞은 아들이 신기했던 저는 그날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던 애거든요. 그런데 한 번 100점 맞은 이후부터는 밥 먹듯이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글쎄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 성적표 받고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놈은 하게 된다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공부가 재밌다면서
맨날 책상 앞에 붙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학교 다니는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엄마인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늦었지만 좋은 고등학교를 한번 찾아봐야 하나? 학비가 보통이 아니던데 그럼 다들 학원은 안 다니고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건가? 입학 설명회 같은 거라도 가봐야 하나 했는데 아들이 괜찮다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등록고는 다 멀잖아요. 가까운 곳 다니고 싶어요. 일반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받아오면 되죠. 그렇게 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학원을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는 학원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혼자 학원을 알아보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대형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전교 1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빠졌습니다. 학원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늦게 오는 날이면 가끔 남편이나 제가 아들을 데리러 가기도 했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힘들 법도 할 텐데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아이라서 그런가 공부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잘 봤냐, 어땠냐 한마디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마지막 날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제 앞에 시험지를 차르륵 펼쳤습니다. 그리곤 당당하게 외쳤죠. 엄마, 저 이번에도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전 과목에서 2개 틀렸어요. 정말 그땐 우리 아들 천재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전교 1등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나왔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대견한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그 비싼 장어를 먹었더랬죠. 얼마 뒤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 과목에서 2개를 틀렸으니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 마음 편히 있었는데 학교를 마친 아들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2등이래요. 전교 2등. 그런데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지수예요, 지수. 지수가 돌아왔어요. 전교 2등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또 지수가 돌아왔다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아기자기한 옷을 입은 3살짜리 여자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 그 지수? 지수가 너네 학교에 다닌다고? 성적표를 받은 아들이 전교 2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생님께 그럼 전교 1등은 누구냐고 여쭤봤답니다. 그러니까 8반에 있는 여자아이라고 알려주셨다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교실보다 한층 올라가야 있는 반이었답니다. 너무 궁금해서 8반에 찾아가서 한 친구한테 너희 반에 전교 1등이 있다는데 누구냐 물으니 한 여자애를 가리키더랍니다. 손끝을 따라 마주한 여자애가 바로 지수였던 거죠. 8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릴 적 그 얼굴 그대로였답니다. 아들이랑 지수는 이게 무슨 인연이냐며 한참을 깔깔 웃었다더라고요. 때친 김에 전화번호도 교환했답니다. 지수한테 문자 왔다. 엄마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돼요? 이모가 여쭤봤나 봐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저는 당장 알려주라고 했고 그날 저녁에 지수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힘든 모습이었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했는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밝아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지수 엄마와 차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엄마는 이모와 하던 식당에서 일을 배우다가 이모가 식당을 접으시면서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작은 식당을 개업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와서 저희 집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서 이사 갔나 보다 했다더라고요. 어머, 우리 집 전화기를 없앴거든. 요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비만 나가고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랬구나. 아무튼 애들 덕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러게요.
지수는 어릴 때부터 야무져서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전교 1등이라니 대단하네요. 그 이후 지수 엄마를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도 놀러 가고 애들이랑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글쎄 지수가 저희 아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를? 왜요? 민호 어디가 그렇게 좋대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지수 일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수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제가 자기 일기장 본 거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지수가 저희 아들을 짝사랑한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지수가 애가 엄청 야무지고 당돌하거든요. 자기 할 말 또박또박 다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애가 좋아하는 마음 티도 안 내고 짝사랑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저희 아들을 신기하기도 하면서 귀엽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자기 마음을 저희 아들에게 고백하진 않았고 아들이랑 그냥 친하게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긴장되는 수험생이 된 거죠. 우연찮게 지수와 저희 아들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전교 1등, 2등을 다투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둘 다 이대로만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길고 긴 공부의 끝이 코앞이었습니다. 애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얼른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숨죽이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아무런 예고 없이 저희 가족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맘때 일이 많이 바쁘다가 드디어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막바지가 되었고 마지막 야근 날이었습니다. 하던 일 잘 끝나면 연차를 써서 저랑 데이트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배우가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랑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큼 컸냐면 차에 있던 남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였고 외상도 차마 못 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는 저희 아들이 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학원에서 나왔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차가 전복되고 연기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했고 익숙한 차 외관에 홀린 듯 다가갔다가 아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아들이랑 남편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친한 부자 사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들 어릴 때부터 산책시킨다고 주말에 혼자 유모차 끌고 나간 적도 많았고, 저 일하는 날에 둘이 학교 빠지고 놀이동산에 가기도 했고, 밤 공기가 선선한 날에는 배드민턴도 치고 학교 생활에 대해 고민 상담도 엄마인 저보다 아빠한테 더 많이 얘기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써서 내라고 하면 항상 아빠를 적던 아이였습니다.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는데 그런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아들은 아주 깊고 깊은 어둠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학원은 물론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고 방에서만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두어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얼굴도 내미지 않고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더군요. 아들의 방에는 그저 의미 없는 게임 소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요. 지수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문 좀 열어봐.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학교 안 가? 너 대학 안 갈 거냐고. 여전히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도 같던 아빠가 사라져버린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감히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해서 매일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학년 수업 일수 중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빠지면 졸업이 안 되는 건데 아들은 이미 한 달 반을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보았지만 동요하지 않더군요.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지수가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수도 수업 일수가 부족하면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집에 와서 아들 방 앞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좀 나와봐라. 정말 학교 졸업도 안 할 거냐?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뭐 할 거냐? 쉼없이 떠들었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갑자기 제게 고개를 휙 돌리고 말하더라고요. 이모, 망치 있어요? 망치? 신발장에 있는데. 그러자 지수가 성큼성큼 신발장에 가더니 망치를 찾아서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망치를 들고 아들 방 문고리를 쿵 내리쳤습니다. 너 당장 안 나오면 문고리 다 부순다. 그러니까 당장 나와. 지수가 당돌한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대범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수가 한 번 더 문고리를 콱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반응이 없자 지수가 한 번 더 문고리를 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만해. 망치 내려놓고 얘기해. 너는 무슨 애가 겁도 없냐? 네가 그러고 있는데 이깟 망치가 겁나냐? 내일부터 학교 나와. 안 그러면 진짜 문고리 부술 테니까. 지수의 겁없는 그 행동이 통했나 봅니다. 아들은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수업은 안 듣고 거의 잠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지는 백지를 내고.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그래, 하나씩 하자.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일상을 찾아가야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마음먹었습니다. 무단결석이 많은 아들은 당연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없었고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에는 시험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간 긴 시간 동안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아주 잘해낸 것은 아쉬웠지만 대학 안 간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정말 집요하고 즐겁게 공부하던 아이니까 뭘 해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아들의 행복한 인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웃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기로 했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겠다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렇게 그 시간이 마냥 마음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 또다시 방에 틀어박혀서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자는 아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면 터졌지 속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러다가 정말 평생 저렇게 사는 건 아닐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기는 할까?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면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아들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한 지수는 학교 생활이 바빴지만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어떤 날엔 아들 얼굴만 보고 가고, 어떤 날엔 저랑 커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다 가고, 또 어떤 날엔 아들이 게임하는 걸 가만히 보다가 갔습니다. 지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쩐지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온 지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민호 사람 만들 테니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저 민호랑 결혼시켜주세요. 지수가 씩 웃으면서 아주 당돌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수 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생각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수에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아들 방에 가더니 아들에게 얼른 게임을 끄라고 하더라고요. 갈 데가 있다면서요. 아들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꿈쩍도 안 하자 지수는 포기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다음 날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옆에서 쉴 새 없이 나가자고 했죠. 한 보름 정도를 그러니까 참다 못한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언제까지 올 거야? 나 안 나갈 거니까 그만 와. 나 네가 나갈 때까지 계속 올 거야. 나 곧 방학 끝나. 다음 주면 개강이야. 네가 계속 안 나가면 나 학교도 안 갈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대체 어딜 가자고 하는 거야? 네가 가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 좋은 일꾼 한 명 데려간다고 이미 말 다 해놨단 말이야. 일꾼? 가보면 알아. 가자, 응? 내일, 내일 가자. 몇 시에 올 거야? 준비하고 있을게. 정말? 진짜 가는 거지? 나 내일 아침 9시에 온다. 진짜다. 알겠다고. 아들은 마지못해 지수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체 어딜 가려고 그러나 궁금해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죠. 다음 날 지수는 칼같이 시간 맞춰서 왔고 제가 애들을 태우고 지수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글쎄 어디였는 줄 아세요?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어리둥절한 채 지수를 따라갔고 지수는 익숙한 듯이 안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일합시다. 그 이후로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청소하고 요리도 하면서 일을 했고 아들이랑 지수는 보육원 아이들 노는 곳 정리하고 침구 빨래하고 운동장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한 저희는 운동장 한쪽에 앉아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일하니까 삭신이 쑤시네. 지수 너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된 거야? 보육원 봉사 다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 제 동기가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궁금해서 한번 따라와 봤거든요. 오자마자 여긴 민호가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야, 민호야, 너는 여기 있는 애들 보면서 느끼는 거 없냐? 지수 물음에 민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도 뭘 느끼지? 네가 부끄럽지? 여기 애들은 우리처럼 아빠 없어. 그뿐이게 엄마도 없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애들이 저렇게 웃는다니까. 저렇게 어린애들도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면서 반성해. 우리가 느낀 슬픔은 저 아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만큼 슬퍼했으면 그만하고 일어날 때 된 거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겠죠.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보육원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못 가는 날엔 혼자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육원을 몇 번 더 찾아가던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선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게임을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방 정리를 했습니다. 보지 않는 책, 쓰지 않는 펜 같은 걸 싹 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새로운 책을 사서 책장을 채웠습니다. 무슨 책인가 슬쩍 보니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문제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한참 동안 넋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저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면접에 합격했다면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는 왜? 학원에 다녀야 할 것 같은데 학원비가 없어서요. 솔직히 학원비 정도야 제가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나름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마 혼자 힘으로 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도 가고 또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고 1년 반 뒤 초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드디어 최종 합격한 거야? 어머,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생각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못났어요. 아니야.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뻐.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들을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남편 떠나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안아보는 게. 참 살갑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따뜻한 온기를 오랜만에 느끼니 눈물이 왈칵 터져서 그 기쁜 날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경찰이 되었는지 아냐고. 사실 그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경찰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던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 운동선수를 한다고 했다가 고등학생 때는 물리학자 되는 게 꿈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경찰이 되려고 할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다 아들 뜻이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저랑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경찰이 되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온 아이들도 있대요. 한순간의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애들이요. 경찰이 되면 그런 사고를 조금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낀 사람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하고 싶어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요. 아들 얘기를 듣고 그날따라 남편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잘 자랐다. 참 바르게 잘 키웠다고 남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한 아들은 그렇게 저랑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가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엄마. 아들이 어디를 갔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지수를 만나러 간다는 걸 짐작했죠. 지수가 아들 사람 만들겠다고 확신에 차서 보육원에 데려갔었는데 그게 통했잖아요. 덕분에 아들에게 목표가 생겼고 그걸 이뤄냈으니까요. 아들이 경찰 시험 준비할 때에도 지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간식도 사다 주고 자는 것도 중요하다며 숙면한다는 베개도 사주고 동기 친오빠가 경찰이라고 아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합격의 기쁨을 지수와도 공유하고 싶었겠죠. 헐레벌떡 지수를 만나러 나갔던 아들은 또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상기된 발그레한 얼굴로 말이죠. 그러더니 대뜸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 지수랑 결혼할 거예요. 애들이 둘 다 왜 그렇게 결혼을 좋아하는지 참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들이 밝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수가 저 사람 만들었잖아요? 저 사람 만들면 결혼 허락하기로 엄마랑 약속했다면서요. 저 데리고 살 사람은 지수밖에 없어요. 저 교육 끝나면 제대로 결혼 준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알겠죠, 엄마? 제가 반대할 여부가 있겠나요?
지수 같은 며느리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인걸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자기를 그 깊은 어둠에서 꺼내준 게 지수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수는 대체 우리 아들 뭐가 좋은 걸까 궁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 엄마한테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지수가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정말 정말 슬펐답니다. 지수 아빠가 지수를 엄청 예뻐하는 일명 딸바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좋다고 할 정도로 애착이 있었는데 그런 아빠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니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한 달 동안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처럼 울음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때 저랑 저희 아들한테 정말 고마웠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든든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아빠같이 느껴지기도 했다더군요. 그때부터였답니다. 저희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게. 하지만 지수네가 이사를 가면서 아쉽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지수 엄마가 가게 차리려고 알아볼 때 원래 살던 동네로 가자고 한 게 지수였답니다. 다시 저희 아들을 만나기 위한 지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지만 왠지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가야 할 것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게 무슨 운명인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망가져갈 때 지수는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꼭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하고 말이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어릴 때 아들이 해줬던 위로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을 모색했고 그 끝내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준 거였죠. 지수 얘기를 들으니 이 두 아이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네요. 아이들은 제게 말한 대로 아들 교육이 끝난 뒤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마침내 정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봤던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다니 함께 육아하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낸 지수 엄마와 사돈을 맺게 되다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보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 싶고 애들이 정말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된 아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대기업에 들어간 우리 며느리 지수는 멋지게 맡은 일을 해내고 있죠. 어린 시절 큰 아픔을 겪은 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해져서 웬만큼 힘든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뿌듯하네요. 둘 다 지금처럼 씩씩하고 행복하게 깨볶으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늘에서 제 남편과 지수 아빠가 흐뭇하게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겠죠. 애들 잘 사는 모습 구경하다가 손주도 보고 증손주도 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우리 사돈이랑 차 한잔하며 수다 좀 떨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